그림과 같이 바둑판 모양의 도로망이 있어요. 교차로 P와 교차로 Q를 지날 때에는 직진 또는 우회전은 할 수 있지만 좌회전이 안 되네요. 교차로 P하고 교차로 Q에서는 좌회전이 안 돼요. 자, 그럼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일단은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죠. 꼭 문제에서 꼭 PQ를 꼭 지나란 말은 없구나. 그러면 이거 좀 그냥 세려고 하니까 좀 복잡하네요. 자, A에서 여기 X 지점을 지나서 B로 가는 경우가 있고 P 지점을 지나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 요 지점을 Y라고 했을 때 Y 지점을 거쳐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Z 지점을 거쳐서 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지금 만약에 케이스 나누기 스타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풀어야 돼. 문제를 A에서 B까지 갈 때 A에서 X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 케이스 2번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케이스 3번 A에서 Y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케이스 4번 A에서 Z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이렇게 가는 방향에 대해서 A, B 크로스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점들을 찍어가면서 그걸 갖고 이제 케이스를 나눠야죠. 이런 식으로 크로스하는 방향 아무 데나 찍어도 돼. 근데 문제 풀 때 좀 좋아 보이는 데다 찍어야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P가 포함되는 쪽에다가 점을 찍었어. 크로스하도록.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각 케이스별로 이제 경우 수를 세면 돼요. A에서 X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한 가지. 1 곱하기 1가지. 자, 그리고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볼 건데요. 근데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게 P는 좌회전이 안 되거든? 그래서 여기를 또 두 가지로 나눠 생각을 해야 돼. 자, A에서 여기 지금 여기를 뭐라고 해줄까? 소문자 A, 소문자 B라고 A 이렇게 하자. P1, P2라고 하자. P1, P2를 거쳐서 P로 가는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이걸 또 케이스를 또 나눠야 돼. A에서 P1을 거쳐서 P를 갔다가 B로 가는 경우랑 A에서 P2를 거쳐서 P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 수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A에서 P1으로 가는 방법의 수는 한 가지예요. 쭉 가면 되니까 P1에서 P로 가는 방법도 한 가지예요. 자, 근데 P에서 이제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게 불가능해요. 좌회전, 왼쪽으로 꺾는 건 안 된다고. 그래서 P에서는 무조건 직진을 해서 한 칸을 가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으로 직진해서 여기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3번, 위쪽으로 한 번 가면 되죠. 그게 순서가 어떻게 가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를 풀면 되죠. 그 4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가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좌회전이 안 된다는 조건 때문에 P 그 바로 직전 점과 그 P 다음 점 이런 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게 된 거죠. 이번엔 P2로 갔을 때는 A에서 P2로 가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P2에서 P로 가는 방법은 한 가지죠. 자, 그 다음 여기서는 이제 우회전해서 가거나 직진해서 갈 거야. 어차피 좌회전은 어차피 안 한다고. 최단 거리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P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을 세면 되는데 P에서 B까지 가려면 오른쪽으로 4번, 위로 한 번 가면 돼요. 그래서 5팩토리얼 나누기 4팩토리얼 가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여기 4가지, 여기는 5, 2, 10이니까 14가지가 있네요. 그 다음 A에서 Y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복잡해졌어. A에서 Y를 거쳐서 A에서 Y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겠죠? A에서 Y로 가는 방법은 오른쪽으로 2번, 위로 한 번 가면 되니까 3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가지로 Y까지 간 다음에요. 자, Y에서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데 Y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랑 Y에서 Q를 거치지 않고 위쪽으로 Y에서 위쪽으로 한 칸 가서 거기서 B로 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나서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Q를 거쳐서 갈 때는 좌회전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Y에서 Q로 가는 방법은 이제 한 가지죠. 그럼 Q에서는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요. 오른쪽으로 무조건 한 칸 가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B로 가야 되는데 B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한 번, 위로 두 번 가면 되죠. 그래서 3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같이. 자, Y에서 위로 한 칸 가는 방법은 한 가지고요. 거기서는 B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세 번, 위로 한 번 가면 되니까 4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같이. 그래서 Y에서 B로 가는 방법의 수는 3가지, 4가지, 7가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21가지. 여기는 한 가지. 마지막 A에서 Z로 가는 방법 한 가지. Z에서 B로 갈 때 여기도 또 나눠야 되네. Z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랑 Z에서 Q를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B로 가는 경우 생각을 해볼 건데, 근데 잠깐만 생각을 해봐. 위로 갔을 때 Z에서 Q로 가면 어차피 좌회전할 일 없습니다. Q에서 우회전하거나 직진밖에 안 할 거야. 왼쪽으로 좌회전하게 되면 최단거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다 모든 게 가능하네. 그래서 Z에서 B로 가는 경우는 Q를 갔냐 안 갔냐 고민할 필요 굳이 없었네. 그냥 지워버리자.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버려. 자, 그래서 Z에서 B로 가는 방법은 자, 오른쪽으로 두 번, 위로 세 번, 오른쪽으로 두 번, 위로 세 번 가면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5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3팩토리얼까지. 그래서 계산하면요 10가지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30, 40, 46인가요? 46까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케이스를 나눠서 일일이 세는 걸 하나 보여줬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푸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다른 풀이. 이렇게 푸는 게 더 좋겠죠. 다른 풀이. 여사건을 이용하는 거야.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경우, 일어나면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해 주면 되겠죠.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요.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위로 세 칸 가면 되니까 8팩토리얼 나누기 5팩토리얼, 3팩토리얼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일어날 수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일어날 수 없냐면요. P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P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서 좌회전해서 가는 경우, 이 경우는 일어날 수 없는 경우예요. 또 Q에서도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 자, 그 안 되는 경우만 표시하자. 앞에 가는 건 빼고. 지금 P 같은 경우도 좌회전하는 경우가 이 경우밖에 없어. 좌회전하는 경우를 보면 이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길을 따라가는 경우들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경우예요.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자, 요 지점까지 가는 방법의 수가 한 가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코스를 따라서 움직이는 방법 한 가지일 거고, 여기서 B까지 가는 방법이 한 가지죠. 그래서 P에서 좌회전을 해서 가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Q에서 좌회전해서 가는 방법은 일단 이 지점까지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두 번, 위로 한 번. 즉 3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가지예요. 그런 다음에 Q에서 좌회전해서 여기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다시 B로 가는데 오른쪽으로 두 번, 위로 한 번 가야 돼요. 그래서 3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제외해주면 되겠죠. 자, 8팩토리얼하고 5팩토리얼 나눠주면 8 곱하기 7 곱하기 6이고요. 3팩토리얼은 6이에요. 그다음 여기는 1개고 3, 3은 9. 자, 여기 약분하면 50, 8, 7에 56 빼기 10. 그래서 46. 이렇게 하는 게 훨씬 간단하게 풀 수 있죠. 자, 그래서 길찾기 문제를 푸는 요령을 선생님이 여러 가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키포인트.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중간 지점들을 찍어서 중간 지점들을 거쳐가는 그 경로수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지점을 좀 만들다 보니까 중간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케이스가 나누어져요. 케이스 나누어서 각 케이스별로 경우의 수 문제를 각 케이스별로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더해주면 돼요. 경우의 수를 구한다. 이게 기본적인 좀 복잡한 케이스의 길찾기 문제 원리예요. 그래서 처음에 보여줬던 것처럼 여기 뭐 이런 식으로 크로스하는 코스를 이렇게 찍어서 x, y, p, y, z 이런 식으로 A에서 거쳐서 가야 되는 중간 점들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점들을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눠서 각 케이스별로 생각을 하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근데 좀 복잡했죠. 자, 그래서 또 여기서는 뭘 이용했죠? 사실은 이렇게 풀라고 나온 거였죠. 두 번째 부류를 풀라고 여사건을 이용하는 거죠. 그냥 하는 것보다 그 차라리 문제에서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지. 그래서 전체에서 문제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경우를 구해서 제외를 해주는 식으로 구하는 게 훨씬 편했네요. 항상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좀 케이스 나눠서 생각해 보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져. 그럼 차라리 여사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고. 근데 혹시 만약에 여사건의 경우를 생각을 했는데도 그것도 복잡하잖아? 그럼 그냥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좀 복잡함을 감수하시고 케이스 나눠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접근해 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